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일전에 대한 일본의 유토리 세대 vs 한국의 MZ 누가 더 패급일까? 천하제일 패급 대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피드를 봤는데 1분만이라는 채널이 있거든. 그래서 딱 1분만 들어줄래? 그래서 1분 동안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탁탁탁탁 박는 그런 채널인데, 근데 여기 일본의 유토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 사회성이 없어진 일본인들 이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 우리나라에 MZ 애들이 있다면 일본엔 유토리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유토리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일본에서 현재 뭐 그런 게 있다고 해. 그래서 나는 뭐 일본에 좀 오래 살았긴 오래 살았는데 나름 좀 오래 살았어. 내가 3개월씩 풀로 채워서 일본 간 것만 3번이니까 좀 오래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유토리 세대랑 같이 얽힐 일이 없잖아. 내가 일본에 가는 거는 그런 뭔가 관광인 신분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나는 뭐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패급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 한국 MG랑 일본 유토리, MG 같은 경우도 사실 MG가 너무 넓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젊은 애들, 20대 초중반 애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패급일까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일본의 유토리 세대는 어쩌다가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됐냐면, 일본도 입시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일본의 입시 경쟁은 한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한국은 고1 때부터 전력 질주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일본 이게 뭐 잘 아시면 알겠죠. 일본은 부속대학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어렸을 때 빡시게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어릴 때 되게 바짝하는, 이건 약간 좀 귀족 같은 느낌이거든. 이런 계급층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뭐 센터시험 이런 건 빡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만화책 보면 알잖아. 걔네들은 뭐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 부활동 열심히 하고 3학년 때부터 공부하잖아. 슬램덩크를 봐도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보단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도 이제 경쟁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런 뭔가 진도가 뭐 이제 폭주하는 신칸센처럼 나가니까 이걸 적응하지 못하고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좀 커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토리 교육이란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유토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유토리는 일본말로 여유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름 이제 여유 있는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중학교 교과 내용을 30% 줄여버리고, 그리고 주 5일째 이러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주말이 있는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로 하면서 선생님이 애들을 혼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뭐 약간 이제 혼나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만 하면 바로 퇴사하는 거야. 뭐만 하면 퇴사. 야, 회식 와. 그래서 제가 왜 회식을 가야 되죠? 약속 있어 퇴사합니다. 퇴사. 약간 이래서 개복치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상사한테 혼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것도 있대. 돈 주고 배운대. 그래서 바닥 보고 저녁 뭐 먹지 고민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나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 나 혼나고 있으면,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나도 진짜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표라는 거를 뭐 이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갈겨버리는 세대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유토리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한국의 MZ랑 어디가 더 패급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본 DC 반응은, 일단 이걸 본 일단은 이 일본만 채널 반응은 회식 같은 거 강요는 없어진 게 맞다. 이런 거 보면 우리랑 일본 영향은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마저도 진짜 단점이랑 못된 것만 배웠구나. 확실히 한국은 안 좋은 것만 다 배운 것 같아요. 자본사회의 쥗 같은 거, 유교의 쥗 같은 거, 그리고 한국의 그런 고용문화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넘은 것들도 거의 일본에서 넘었다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일본에서 거의 쥗 같은 것만 배웠고 다 쥗 같은 것만 넘어온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반대로 옛날에는 알아서 노예처럼 기어서 좋았는데 이젠 안 그러니까 고가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완전히 우리 얘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10년간 헤쳐먹은 교육감이 교체돼서 희망이 있다. 조이연 잡혀간 거 말하는 건가? 잡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유튜브 채널 내에서 반응은 이런 거였고, 그 DC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야, 근데 회식은 근무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는 그래서 회식을 근무 시간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 실제로.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햇녀, 슈학년들의 이 문제들. 왜 갑자기 햇녀 욕으로 이어진지 모르겠는데, 회식에 대해서 욕하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못하는 회사면 그만두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답글은, 네가 병신 회사를 다니는 건 네가 병신이니까 병신 회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그 어느 쪽이 더 패급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젊은 세대를 못 이긴다고 생각해. 일본은 잽도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맨날 왜 자기를 공격하냐고, 왜 약자 멸시를 하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내 일본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일본 그게 있어. 근무 태도가 다릅니다. 근무 태도가. 그래서 내가 일본에 오래 살 때도 우리 편의점 앞에 보통 일본 편의점 야간에는 외국인 알바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간 편의점은 어떤 진짜 누가 봐도 폭주족하는 애였어. 딱 봐도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폭주족하는 애인데, 걔도 일하기 싫어한 것 같은데, 되게 일하기 싫었는데 내가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이라시아이마스 진짜 올 때마다 인사를 해. 이라시아이마스 이러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좀 이게 상상을 잘 못하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한국처럼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이 집에 나갑니다, 진짜. 근무 시간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핸드폰 보고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일본에서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 내규가 되게 빡빡하게 접혀 있는데, 거기서 뭐 핸드폰 하지 말고, 하다못해 핸드폰 충전도 회사 전기 쓰지 말라 이런 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면 좀 애들 때 쪽에 좀 맞아야 되는데 둘 다 안 맞고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약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 알바 나고 퇴사하고 이건 똑같긴 한데, 근데 똑같이 뭔가 이제 그런 뭔가 내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디플레가 30년이 됐던 나라, 잃어버린 30년의 나라와 그래도 나름 이제 계속 성장이 오다 꺾이는 나라의 그 역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 근데 뭐 저는 뭐 항상 얘기한 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는 이게 MZ 애들을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만약에 애가 병신이야. 그러면 부모를 욕하는 게 맞나 아니냐 했을 때, 부모를 욕하면 맞아. 100%는 아니지만 90%는 맞단 말이야. 부모를 욕하면 되는 것처럼. 이 사회에 좀 뭔가 그런, 지금 우리가 막 패급이다라고 욕을 하잖아. 그럼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다 사회 현상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 일단은 교육제도부터도 굉장히 잘못됐었고, 그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내가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병신 같은 교육제도부터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뭔가 이쁜 얘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지, 그지? 옛날에 이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어른들이 미안해 막 맨날 이러다가 막상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애들한테 덤탱이 씌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뭐 그냥 오늘은 이런 거 보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일본이랑 같은 패권계열을 비교하면 누가 더 전투력이 높을까에 대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거 같아.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애들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나가도 되기 때문이야. 뭐 때려쳐도 별로 아쉬울 거 없고,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 그냥 뭐 집에 삐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는 조건으로 변하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착해지게 돼 있어. 지금 한국 자유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자면 이게 다 뒤져나기 시작하면 다시 착해질 거라고.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말하자면 이게 한국도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야 하더라도 애들이 착해지게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그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조금, 지금 좀 좋게 말하면 인정받기가 되게 쉬운 시대란 말이야. 지금은 애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만 잘해가지고 거기 선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해야 되나? 투자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은 약간 철옹설공처럼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냐, 열심히 일하자라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찬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샹.